지금부터 구글 시트를 이용한 업무카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각자에게 이메일로 구글 시트를 승인해 달라는 메일이 도착했을 텐데요. 제 메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업무카드 책임, 업무카드 수석 이렇게 또 예전에 보냈던 분부, 손주임 이렇게 왔는데요. 이 메일을 열어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페이지가 열리면서 자동으로 승인이 됩니다. 책임 것도 승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승인해주면, 이제부터는 계속 그 해당 페이지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업무 카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카드 수석, 두 번째는 업무카드 책임. 이거는 현장 소장님들, 그리고 우리 회사 현장 그 기술직 책임님들 카드고, 세 번째는 우리 선주인님들 업무카드고, 네 번째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본부 관리팀, 그리고 본부 직원들 업무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모든 직원들의 업무카드를 다 열람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네 개의 업무카드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메일을 통해서 지금 열기를 눌렀다면 전부 다 최소한 열람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표가 그 사람별로 각 업무 카드에 권한을 부여한 표예요. 그래서 업무 카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표님 편집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그 본인이 작성하고 있는 그 수석님들께서는 본인 시트에 한정해서만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재희 수석님은 김주아 수석님의 시트를 편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업무카드 현장 책임에서는 각 그 책임님들께서는 본인 시스템만 작성할 수 있고 그 상급자인 대표님과 수석님은 코멘트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편집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선주임들과 기타 본사 책임들은 뷰어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주임 카드는 그 선주임들 본인들 것만 작성이 가능하고 그 상급자분들께서는 코멘트를 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카드 본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만 편집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각자 본인 시트에 한정해서 편집이 가능하도록 지금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업무카드 수속하고 업무카드 본사는 전부 다 업무카드 현장 책임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업무카드 현장 책임 하나 설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카드 선주임 설명하고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카드 책임을 열어보시면 우리 책임님들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지금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밑에 탭을 보시면, 먼저 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승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페이지에다가 즐겨찾기로 해주시는 게 편한데요. 제가 지금 업무카드 책임을 즐겨찾기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열 때마다 첫 페이지가 첫 탭으로 열리게 되는데 첫 탭은 회사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일정은 저희 지금 회사에서 회사 구글 칼렌더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입력한 구글 칼렌더 일정만 여기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 일지를 열 때마다 자동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따로 새로 고침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닫았다가 열면 최신 걸로 다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오늘이 21일이기 때문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예를 들면 22일 날 열면 22일에 색깔이 표기돼서 오늘 날짜가 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있고 날짜, 이벤트, 그리고 시작일과 종료일이 표기되어 있고 상세 설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열 때마다 자동으로 새롭게 업데이트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게 인식하는데 처음에 열면 바로 새로 고침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식하는 시간이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참고하실 거면 어, 약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그게 뭐 이렇게 열고서 다른 작업을 하는데 어떤 딜레이가 되거나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날짜는 이 파일을 열었을 때 오늘을 기준으로 30, 30일까지, 오늘을 기준으로 30일까지 일정이 소화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5월 21일인데 5월 20일께 뜬 거는 종료일이 5월 21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탭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단 탭에 보면 1인당 2개씩의 탭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 어, 우리 주책인민 걸로 설명을 드리면 주 계획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작성했던 주핌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 성과는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골든 카드, 골든 미팅 카드, 그 요새로 얘기하면 월 성과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좀 보기에는 예전 거랑 많이 달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작성하는 내용은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크게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전 거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전에 이제 주피미를 지금까지 주피미를 작성할 때 두 장의 카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 일정과 그리고 차주 그리고 2주 후 일정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주치기님 같은 경우에 전주 일정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음 주 일정이고, 그게 2게 2주 후 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고에부터 여기가 저희가 월 우선 과제를 적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월 우선 과제를 상부에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처럼 적고 싶다면 비고란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부에 이렇게 적는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13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3일 기준으로 해서 우선 과제와 성과 목표와 얻은 것 차이 향상 방안이 이쪽에 우선 과제와 성과 목표와 얻은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기준으로 보면 우선 과제와 성과 목표와 우선 과제의 목표 달성 전략이 있는데 20일 가면 동일하게 우선 과제, 성과 목표, 우선 과제 목표 달성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적을 때는 요것만 적으면 되겠죠. 요거 적고 요것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 계획에서 수정되어 있는 부분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계획이 바뀐 것 그리고 2주 후 계획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2주 계획 이후로는 본인들이 어떤 일정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미리미리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24년 12월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날짜들은 전부 다 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수식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날짜는 건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월 성과 카드를 보면 월 성과 카드는 제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성했던 월 성과 카드인데 4월 월 성과 카드를 보면 어, 제가 4월 달에 작성했던 카드를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보면은 4월 목표와 4월 달 업무 보고, 그리고 5월 달에 할 주요 업무 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성과 과제가 있죠. 이 주요 핵심 목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 달 거에 미리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이렇게 이 초록색 가이드라인으로 된 부분을 작성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5월 월 성과 카드를 작성하게 될 건데, 그때는 이제 지금 5월 달 것이 이미 작성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다른 분들 것도 5월 달 거를 이미 다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가이드라인이 된 부분만 다음 월 성과 회의 전까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 내용은 월 성과 카드 지금까지 작성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5월달 목표로 했던 것을 달성 성과를 적고 업무 보고하고 발견한 지식 그리고 주요 업무 적고 다음 달 성과 목표를 적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다음 달 성과 목표를 여기에 미리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다음 달 6월 달 성과 목표를 여기서 잡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주별 목표를 잡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을 복사를 해서 제 계획 탭에 보면 6월 달 행사 계획 여기에 복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6월 달 일정을 이걸 보고 목표로 잡아나가면 되겠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1년치를 이 한 페이지에다가 업무일지를 쓰다 보니까 이게 길게 늘어지고 제가 지금 이 연간 목표에만 지금 고정을 했는데 이 작성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어디에 그 보기 고정 틀을 해놓는가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5월 달에 일지를 쓴다고 하면 여기에 보기에 고정해서 10행까지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이제 6월 달로 또 넘어가게 되면 6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행 고정을 없앤 다음에 여기서 6월 달로 고정을 하게 되면 이 화면에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창을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고정창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5월 달 일정이 지났기 때문에 5월 이렇게 숨겨놓고 6월까지 다시 고정을 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사용자들이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임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표를 보면은 인원들이 자꾸 변하고 이제 이 칸들도 더 필요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팀원의 숫자를 6명으로 잡아놨는데 만약에 이제 그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삭제해서 편집해서 쓰실 수 있고 필요해서 추가가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더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책임들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선주임님들도 마찬가지로 선주임 카드도 새로 열어보겠습니다. 선주임 카드들도 새로 열면은 이렇게 첫 번째 탭에 회사 일정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것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이서범 주임 카드로 예를 들면 이렇게 열면은 거의 책임들 카드랑 이 달력은 비슷하지만 이 보면은 하루하루 적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수개로 적고 있는 업무 카드를 구글 시트로 바꿔놓은 건데요. 여기 뭐 먼저 그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책임 이름을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민만 책임님 이렇게 적고 보면은 이민만 책임님 5월 팀 목표를 복사해서 넣고 그리고 이 목표를 최종 목표를 이렇게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에 또 책임님 걸 넣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민만 책임 걸로 다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 이민만 책임님이 지금 이게 달력에 보면 그 주인님도 그렇고 책임님도 그렇고 모든 달력에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서봉 기사님의 업무 목표를 업무 일정을 이렇게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여기 보면 업무와 성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업무 내용이고 그리고 성과 목표를 본인이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에 Alt 엔터 쳐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실제 결과와 원인과 그리고 향상 방안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주간 AAR 해서 주말에 금요일이나 그 팀별로 정해진 그 시간 전에 주간 AR 내용, 주간 목표와 성과, 그리고 항상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팀별로 팀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상급자분들께서 코멘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멘트 적어주실 때, 코멘트 적어주실 때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면 좋겠죠. 누가 적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저희 이거 처음에 이거 설정할 때 제가 이제 보기할 때 이제 엑셀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표기를 저희가 내용이 많아도 일단 제가 잘라내기 여기 보면은 서식에 줄바꿈 기능에 오버플로우와 줄바꿈 자르기가 있는데 제가 자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넣든 보기에는 일단 자르기인데 더블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가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사용자가 만약에 이게 불편하다고 하면 여기에 서식에 가셔서 줄바꿈 기능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칸이 늘어나더라도 줄바꿈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서식들은 사용자들이 편의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